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윤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유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힘들어진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지역 경남에서는 뜻깊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집콕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남의 무상급식비 예산을 이용한 농산물 꾸러미가 어제부터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농가들의 이 피해 품목을 위주로 농산물 꾸러미를 한번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꾸러미 안에 농산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농산물들의 활용법이나 교육 자료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가정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 꾸러미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고요. 학교에 주소만 등록이 돼 있으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덧붙여서 진주시와 함안군은요. 소비촉진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상호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추진했고요. 경남의 농산물 꾸러미로 기부를 진행하는 기업의 사례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한데 모아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단계들이 하나하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코로나19 경남 지역 현황 짚어드리면서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경상남도 발표에 따르면요. 확진 환자가 115명이고요. 그중에 111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현재 의심 환자가 22,561명이고요. 그중에 음성 판정이 22,196명, 검사 중이 365명, 자가격리가 2,013명이라고 하네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집단 감염이 대거 발생을 했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위생 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시청 인증을 위한 유튜브와 문자 참여창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경남의 핵심 소식을 가득 담은 수요 우체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경남의 최신 정보를 부탁해 수요 우체부.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업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억체온 꾸러미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만 생활하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재와 교구를 가정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꾸러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체온 꾸러미를 희망할 경우 보호자가 직접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 직원이 대면을 최소화해 직접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당부와 함께 매일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되면 교육사업으로 기억체온 꾸러미 사업을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기억체온 꾸러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진주시 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봄보로봄봄봄봄 봄보로봄봄봄 봄만 됐다 하면 산나물 천국으로 떠오르는 고장 산청. 코로나19가 산나물 판매장의 풍경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산나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산청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산나물 판매장은 명이나물과 두릅, 취나물은 물론 제철 과일까지 봄철 산청의 땅이 내로라는 명품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산나물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리산의 기찬 기운을 담은 산나물로 봄철 건강 챙겨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94%는 남녀 모두 평등해야 된다고 답했는데요. 경상남도는 남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남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양성평등 공모전은 크게 UCC 부문과 웹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작품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방문이나 이메일로 받는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실천 사례나 성차별 요소 등을 주제로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쉽게 UCC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작품은 경남도민대상 양성평등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양성평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반짝이는 작품으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요 우체부였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세요.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외부 활동은 삼가고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 등의 신체 접촉은 피하고 서로 간의 2m 건강 거리를 준수해주세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하고 일상적인 공간은 청소와 함께 매일 2회 이상 환기, 주 1회 이상 소독을 합니다. 모임을 갖기보다는 자주 연락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 우체부에서는 산청이 키운 건강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장터 소식을 담아봤는데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푸짐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어버이날에 맞게 카네이션과 유제품을 함께 담은 효선물 드라이브스루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지역과 연계한 과일 드라이브스루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드라이브스루라는 판매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침체된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나 소개 더 해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한 달간 수산물과 전통주 할인전을 진행을 하는데요. 각 지자체와 할인마트, 온라인 등을 통해서 최대 기존 가격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중심 수요일이죠. 그만큼 피로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요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피로를 풀고 싶을 때 맛있는 음식만한 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에 딱 맞는 기념할 날이 많은 5월에 착 어울리는 맛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외식의 딱인 메뉴. 노릇노릇 맛있는 자태부터 달달한 향까지 누구나 좋아하는데요. 고기 한 점 딱 하고 마늘 하나요 탁 얹으면은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 이게 이걸 싸가지고 일단 아, 맛있지? 제가 엄마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놀이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정의 달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외식의 스테디셀러 돼지갈비 뜯으러 갑니다. 경남의 맛, 오늘 찾은 곳은 다들 아시겠죠? 어딜 가나 보이는 공룡의 흔적, 바로 고성입니다. 고성 오면은 첫째는 하모장어, 그 다음에는 또 가리비, 바다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바다의 굴. 우리 고성 바닷가에는 해산물로 다 먹고 산 게 그게 최고 아닙니까? 고성은 단연 해산물도 최고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맛보는 고기도 맛있다는데요. 저희 가게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국내산 돼지갈비를 양념, 생갈비, 삼겹살 3가지 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수의 향을 마음껏 느끼면서 돼지갈비의 참맛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제일 먼저 챙기는 건 고기가 아닙니다.
이쪽은 기본상에 제공되지 않는 샐러드바 종류로서 이거는 불에서 구워 드실 수 있고 야채 샐러드, 마카로니, 애들 후식이고 이쪽은 이제 기본상에 나가는 것들인데 손님들 부족하시면 갖다 드시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바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또 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번데기예요. 번데기로 이제 손님들 이제 또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드시고 계세요. 여기는 저희 야채 신선 창고, 그다음에 찌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봄나물의 대표 방풍찌입니다. 머위찌, 찌 맛있다고 좀 싸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장님 갈비 5인분요. 저희 이제 대표 메뉴 스테이크 수제갈비 양념 재우는 과정인데요. 뭐 간장하고 양파, 파인애플 그 외 각종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을 조금 더 첨가를 해서 고기를 재우고 있어요. 저희는 카라멜 색소를 쓰지 않아서 고기를 다 재우고 나더라도 이 색깔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손님들이 봤을 때는 양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불러드릴게요. 네. 고기 잘 드시고요. 훈훈한 숯불 준비 완료. 돼지갈비 본격적으로 구워볼까요? 지호 많이 먹어. 꺾고 씹어가지고. 네, 양념고기는 양념 안 타게 하려면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아이들 먹이려면 엄마 아빠 먹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고기들에 비해 유난히 어려운 돼지갈비 굽기. 아차하는 순간에 타기 십상입니다. 저희가 항상 숯을 넣어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고기는 자주 뒤집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숯불이다 보니까 가스불처럼 이렇게 불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고기를 한 60% 정도 익은 상태에서 고기를 잘라서 조금 마무리 단계로 구우신다면 고기를 타지 않게 맛있게 구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이크 수제갈비라든지 생갈비라든지 삼겹살이라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구우시면 돼요. 그럼 고기 굽는 법도 배웠으니 이제 맛있게 먹을 차례. 와, 육즙이 완전 살아있다. 완전 살아있다. 이 너무 맛있다. 아이씨, 한번 맛있지? 어때, 맛? 숯향기 나지?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육즙이 살아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씹으니까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주. 양념이 딱 적당하게 잘 되어가지고 이게 다른 거 얹을 필요가 없어요. 야채만 조금 얹어가지고 한 입에 앙 하시면 돼요. 구운 고기 좀 먹었다 싶으면 시켜야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0.5 정도 두께로 생각을 해가지고 포를 뜨고 이렇게 고기 결이 있어요. 결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채를 쓰면은 고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죠. 한우 육회를 사용해가지고 비빔냉면하고 야채하고 이래서 버무려서 같이 드실 수 있는 메뉴인데 뭐 손님들 선호에 따라서 이제 고기 주문하시면서 쟁반냉면 같이 주문하셔가지고 고기에 싸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돼지갈비는 뭐니 해도 냉면에 싸먹는 맛이죠. 비빔냉면을 한 젓가락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고기 한 점 딱 하고 마늘 하나요 딱 얹으면은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딱 싸가지고 짜요. 이 순간을 위해 고기를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들. 근데 어디 가요? 고깃집 2층은 온통 아이들 세상인데요. 갈비 먹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미나요. 일단 가족들끼리 오기에 애기들이 있는 가족들은 진짜 정말 엄마 가봐라. 제가 엄마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놀이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놀이방을 좀 또 투자를 해서 구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노는 사이 어른들만의 후식 시간입니다. 네, 저희 애들은 부어서 먹느니 옥수수랑 떡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일 샐러드 이런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취향대로 이것저것 올리다 보면 금세 꽉 차는 불판. 먹어도 맛있는 돼지갈비. 굽는 맛이랑 이제 냉면을 비비는 맛이 참 일품입니다. 육회 비빔냉면을 신기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들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눈부신 바다와 산, 그리고 공룡으로 마치 전체 관람과 같은 고장 고성. 가족 여행지로 잘 어울리는 이곳에서 추억의 외식 메뉴 돼지갈비 맛보세요. 네,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이 갈비를 뜯어주는 것만큼 시원한 스트레스 해소법도 없을 것 같은데요. 소리까지 맛있는 갈비 맛있게 맛보고 왔습니다. 네, 갈비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봤으니까 이제 후식을 맛볼 차례인데 문화생활을 통한 문화후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맛있게 음식을 앞서 눈으로 또 갈비도 주셨으니까 저희가 달달한 디저트 같은 후식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화라이브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영화는 기류의 고양이 그리고 집사가 주인공입니다. 고양이 집사는 고양이를 위해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같이 잠을 자요. 또 싸맸구나. 돈은 돈대로 까먹고 이런 짓들 때문에 고생대로 하고. 이 앞에 바이올린 가게 아저씨 있잖아요. 그렇게 종이 많더라고요. 명절날 걱정이 돼가지고 밥을 좀 주고 갔는데 바이올린 가게 아저씨가 가게는 계속 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죠. 아빠는 고양이 집사들이 고양이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궁금했대요. 영화는 춘천과 파주, 부산 등 전국을 누비며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와 집사를 만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죠. 눈을 맞춰주었어요. 아프지 않게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고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니까 한 마리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고양이 집사들은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해 보였대요. 모든 고양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고양이 집사입니다. 윤순? 제대하셨어요? 이번에 복학했어. 야! 아저씨, 얘 좀 데려가세요. 자꾸 치근덕거려요. 개기월식이 이루어진 밤. 낡은 무전기가 수신호를 보냅니다. 컬링 CQ 신호합니다. 여보세요? 난 과거 사람이고 인씨는 미래 사람이니까 내가 훨씬 더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 세상은 예뻐요? 살맛 나는 세상이냐고요. 늘 그렇듯이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 남자 어쩌면 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시간을 넘어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개봉 20주년 기념 영화 동감이었습니다. 날씨가 진짜 러블리하다. 오늘도 러블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러블리 금곳. 예. 저희 또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또 백대리 잘한다고 또 참 칭찬이 잦아가지고 자랑하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예. 아니
뭐 첫타부터 2인분이긴 했어요. 퍼티마 주우라 씨도 그렇고.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 서버의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김효순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신 8개월째인데요. 장모님 단골 샤브샤브집이 있어 특별시 끝나고부터 샤브샤브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임산부이다 보니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들 많은 곳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1인분만 되나요? 아니요, 2인분, 기본 2인분. 2인분? 어쩔 수 없이 제가 2인분을 먹어야겠네요. 예. 손을 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 예. 야채랑 버섯들 가득 넣어 육수도 우려내고 라이스페이퍼에 고기랑 야채들이랑 함께 넣어서 먹는 그 맛이 정말 그립네요. 그리고 또 이런 데 왔을 때 이 샤브샤브만 먹고 가면 좀 허한 거 아닌가. 육수가 쫙 우러나오기 전까지 먹는 거예요. 아, 좋아. 백대리 저는 나가서 먹기만 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리가 어딨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지금 월남사기 해야 되는데. 빠져버렸다. 투명하죠? 채소를, 소고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쌉니다. 추워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우동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사줬대요. 그래서 제 눈이 짝짝이라고 제 눈 짝짝만 보시면은 그렇게 맨날 서운하세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은 약간 짝짝으로 나온다고. 일단 제가 대리 체험 해드릴게요. 땅콩. 일단 말이죠. 예.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얼큰한 육수를 넣어서. 에이. 개인적으로 땅콩이 정말 마음에 들고 매운 칠리 소스. 아, 매운 게 또 계속 끌려요. 땅콩이랑 같이. 봄인사를 만끽하며 자전거도 타고 싶고 조용한 공원에 앉아 평소 즐겨 듣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도 들으며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싶어요. 공공물품은 또 소독을 잘해야 돼. 창원 1년 살다 보니까 누비자는 뭐 제 발입니다. 제 발. 경상도 사투리를 잘 쓰지 않아요? 아니가. 바람에 발을 맡긴다. That I most definitely from.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싶어요. 야, 날 좋아. 분위기가 겁나 싸해. 오르막길. 아메리카노. 좋아. 알았다. 아메리카노. 진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노? 주세요. 조용한 공원에 앉아 평소 즐겨 듣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도 들으며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싶어요. 뭐야 이거? 의뢰인분이 네. 분이 만삭 임산부시니까 네. 원하는 거를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좀 체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우와, 어우, 야 이거 갈비뼈가 막 눌리는.
이야.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 아니, 진짜 상상 이상해요. 커피 맛이 아까랑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자남매니까 이걸 한 4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못해. 오다가 잠이나 자야겠다. 아유. 듣고 싶은 노래는 소동석이 부른 아로하입니다. 백대리가 직접 불러드릴게요. SAS. 제가 샤우트를 담당하는 메인 보컬이었거든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걱정 마, I believe. 언제나 I believe. You're like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 답답해서 어떡해요. 바깥 풍경 보면서 소리 들으면서 그냥 위안을 받고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잠깐 이거 임시 체험 해보는데 엄청 힘든데요? 맞아, 많이 힘들어요. 네, 오늘 제가 샤브샤브를 아주 맛깔나게 먹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제가 먹었는데 뭘 감사해요. 제가 너무 잘 먹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원래서 내가 너무 만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안녕. 너무 귀여워. 맞아요. 엘사처럼 예쁘네요. 네. 엘사야, 영혼이 없는데. 이렇게 제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사도 안녕. 오늘 의뢰인이신 효수님이 만삭이셔가지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둘째 건강하게 또 러블리한 둘째 출산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백대리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정호희망곡은 지금 14년째. 오늘 혹시 정호의 만곡 들으셨어요? 오늘은 바빠서 못 들었는데. 자, MBC 경남 정호의 만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분 TV에서 보던 분인데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경남아 사랑의 백대리 백근곤 아나운서입니다. 정호의 만곡 왕왕 애청자이신 효수님의 신청을 받아서 저 지금 대리 체험하고 있어요. 임신 8개월 차라고 하셔서 임산부복을 입고 대리 체험, 이게 임산부 정말 세상에 점점점 이렇게 무겁고 힘들 줄이야. 효수님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진짜 배가 진짜 무겁습니다. 임신부 체험 이게. 이런 방송 없습니다. 그럼요, 네. 자, 우리 백대리 화이팅! 드리면서 우리 김현수 씨 대신해서 체험 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100% 의뢰인 맞춤 대리 체험이었죠. 백대리만 믿어요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이를 기다리는 김효순 씨의 의뢰를 받아서 창원 여기저기를 누볐네요. 네, 매일 마주하는 일상도 2배, 3배 힘들다는 것을 앞서 백근곤 아나운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대리 체험보다 더 즐겁고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장소 불문, 경남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남의 어떤 매력을 발견해 줄지 기대해 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백유리 아나운서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대리 체험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약국을 언제 얼마나 방문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갔는데 요즘은 또 공적 마스크 사느라 그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유리 씨처럼 이제 한 번 정도 가는 분도 있고 갑자기 상비약이 필요하거나 영양제 구매하러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경남이 보인다 해서 평소에 약국을 방문할 때 어떻게 이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짚어드릴게요.
약사의 복약 지도는 병의원의 처방전 상의 오류를 검수하고 부작용을 관리하며 일반 약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의 선택을 도와 적절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직접 대면하며 보건 전문가로서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국제적 유행병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공적 마스크 판매나 소독용품 등 개인 위생품을 공급처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에 의해 개인마다 필수 영양이 부족해지거나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으니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약사의 도움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유발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초콜릿이나 커피를 같이 드시면 카페인이 중복돼 위장장애나 불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콧물약으로 흔히 사용하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약물은 전립선 비대에 있으신 분이 드시면 소변을 보기 불편하고 수유부가 먹으면 수유량이 줄어들어 녹내장 환자는 안압을 올릴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복약 지도 때 꼭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의약품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보다 올바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이나 영양제 복용 시 음료수나 커피, 탄산수로 먹게 되면 여러 약물의 흡수율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는 우유, 탄산수 등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음료로 먹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며 산도가 있는 오렌지 주스로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약은 따로 지시사항이 없으면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만성피로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이 좋고요. 몸저림이나 근육 뭉침에는 마그네슘이 포함된 미네랄 제품들, 장 건강에는 국민 모두가 아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추가로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으며 면역력에는 아연, 비타민C,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와 비타민 D가 있으며 관절 영양제로는 황이 포함된 MSM, 글루코사민, 비타민 D, 아보카도 같은 식품군이 있습니다. 맞춤 옷을 입듯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다고 무조건 좋은 영양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현혹되기 쉬운 게 함량입니다. 티아민은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티아민의 장점은 과잉증이 거의 없으며 과량 복용해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티아민의 일일 권장량은 1.2mg입니다. 피로회복에 좋다고 기재하고 티아민 함량이 1에서 2mg인 제품이 많은데 최고 함량 제품은 100mg까지도 나옵니다. 똑같은 피로회복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렇게 함량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함량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약국 이용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단골 약국 만들기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을 모아 약국과 보건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약국을 통해 폐기함으로써 환경을 지켜주세요. 0. 영양제 성분이 적절한가? 양이 적절한가? 제품의 품질이 적절한가? 복용 방법이 적절한가? 약효가 적절한가? 성분과 함량, 품질, 복용 방법, 약효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응원합니다. 창원시 화이팅! 경남 화이팅! 너희 살던 고향이 옥신의 산골 옥신 앞고 살구고 아기 진달래 물 깊은
네, 경남아 사랑해와 경남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희망 콜라보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청아 목소리가 울려 퍼진 우리 아이들의 음성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무대 역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하나의 무대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등교 개학이 미뤄졌는데 그럼에도 희망의 마음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의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경남아 사랑의 MC로서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남아 사랑의 가족분들뿐 아니라 또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분들까지 이 같이 프로젝트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어떤 무대가 찾아올지 많은 관심과 기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저녁 7시 9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종횡으로 쭉쭉 뻗는 종횡뉴스 담당 해피디입니다. 개학. 온라인으로는 개학했으니까 엄밀히 말해 등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오늘이었죠. 네. 등교를 중심축으로 잡고 종횡뉴스 편집을 시작하려던 평화로운 월요일 저녁 5시 30분경.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진짜. 해피디도 머리를 싸매고 싶었지만 다음 주에는 확산세가 잡히리라 믿으며 오늘의 종횡뉴스 등교로 밀고 갑니다. 초, 중, 고교의 새학년 새학기 개학일은 3월 1일. 법이 그렇습니다. 3월 1일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학년을 맞아 진짜 등교하는 첫날은 3월 2일이지만요.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처럼 새학년 개학 시점은 변화무쌍했는데요. 개화기에는 가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처럼 4월, 미군정기에는 미국처럼 9월, 교육법이 선포된 이듬해인 1950년에는 4월, 1962년부터 지금 같은 3월 신학기제가 굳어졌습니다. 군사정권이 개학을 한 달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개학을 앞당기면 방학도 가장 추운 1, 2월로 앞당겨지니까 난방비를 아낄 수 있어서 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한 주의 중심인 오늘은 5월 13일. 법이 정한 개학일로부터 2달이 넘게 지났건만 등교는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5월 13일, 그리고 5월 20일. 벌써 5번째 연기입니다. 그럼 이제 회용으로 쭉쭉 뻗어볼 차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식 개학 일정이 지나버린 일본. 아베 총리가 5월 말까지 국가 긴급사태 시한을 연장하면서 아직 많은 학교가 휴교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참에 4월 아닌 9월 입학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는데요. 5월 8일부터 사흘간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9월 입학 개학에 찬성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심스레 9월 개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약 70%의 국가가 가을 신학기제를 운영 중이고 특히 북반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도만 특이하게 봄에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도 있었지만 제도 시행에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 탓에 무산됐었죠. 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새학기 시작이 어쩌면 9월 신학기제 개편의 물꼬를 트진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그중 한 명이고요. 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는 날이 오길, 해피디도 안심하고 편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경사에서 등교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며 종횡뉴스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될 등교 개학을 위해서 우리 지역 경남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모의 훈련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 훈련 영상을 도내 학교마다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개학에 맞춰서 손세정제나 티슈 등이 들어가 있는 이런 위생 키트를 학생들에게 배부한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완전히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고 세심하게 개인 위생 관리와 그리고 생활 방역을 준수하고 신경 써야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경남아 사랑의 마지막 순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통영의 아름다운 섬 한산도에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승철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다가 고향이란다. 자, 오늘 말이죠. 통영 한산도로 가는 길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 통영 한산도로 가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 한려선은요 통영에서 저 멀리 전남 여수까지 그야말로 청정해역 남해 물길 300리를 일컫는데요. 오늘 갈 곳 한산도에서 아주 그냥 신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바람인지 함께 가실까요? 어라이! 통영항에서 한산도 가는 길. 호수처럼 맑고 잔잔한 물빛과 크고 작은 섬들이 보석 같았는데요. 오랜만에 눈이 호사를 누렸습니다. 특히 한산도는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대표 관광지 중에 또 하나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지금 통영항에서 한산도까지는 배로 35분, 30분마다 운항돼서 관광객이나 낚시꾼들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한산도에 부는 신바람의 정체, 감 잡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시는 거죠? 네.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거 타면 이제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죠, 한산도를 갔다가. 자, 다 오셨습니까?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실 때 뭐 이런 거 있나요? 오라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답니다. 예. 타시죠. 예. 한산도 공영버스는 소고포 선착장을 출발. 와, 섬이다 보니까 이게 코스. 해안도로를 타고 면 소재지를 둘러서 섬을 한 바퀴 도는데요. 굽은 도로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한산면 버스 안전 도우미로서요. 진짜 도우미 역할이 많이 크죠. 안전 도우미다 보니까. 네. 이게 노인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르신분들에서 예. 아버님 이제 벌써 오셨네요. 조심히 가세요, 아버님. 예. 예. 배 타고 볼일 보시면 좀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말에 자기나. 시간을 확실히 여기도 딱딱 알아야 되겠다, 그죠? 언제쯤 우리 집에 온다, 뭐 이런 거는 그죠? 네, 맞춰서. 네, 아셔야지. 예. 고생을 안 하시죠. 그렇죠. 네. 한산도에는 2개 노선으로 버스가 운행 중인데요. 승객이 많은 쪽에 안전 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짐도 내려드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잘했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버스 안이 한산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50분. 풍경 감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야, 요거 저 개인적으로 참 재밌네요. 엄마들 그 힘든 거 짐 많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전번 다음 버스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명자 안전도우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머님, 예. 그 이제 대합실이다, 그죠? 그렇죠. 기다리는 곳. 예, 예. 이거 비 오는 날 참 좋겠네요. 그렇죠. 예.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화려하시지? 저는 손에 이게 반지도 예쁘시고 귀걸이도 멋지고. 예. 그럼 자주 여기 한산도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여기는 또 싱글분들 같은 동네 분들이고. 한 동네 분들. 네. 사람들도 많고 공기 예. 좋고 뭐 물도 좋고 뭐 인심도 좋고 예. 특산물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예쁘잖아. 근데 오니까 보니까 어머님 버스 안전 도우미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었는데 이렇게 생기고 그 안전 분이 계시니까 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버스에 남은 사람들 손을 잡아 내리도 주고 잡아도 주고 짐도 내려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올리도 주고 그냥 여러모로 그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내해 줄 사람. 예. 이고 지고 막 그랬다 이거. 그 손질로. 예. 옛날 니 아까 그거 예. 맹길 때 되면 니 아까다 싣고 뒤에서 끄고 이래가고 그랬더니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우리 한산면은 한 2,100명 정도의 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가 65세 고령의 노인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승차하실 때와 하차하실 때 무거운 짐을 들고 타고 내리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현장에 확인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안전도우미 제도 칭찬합니다. 예. 어디서 오셨는데 얘? 제가 집에서 왔어요. 좀 작게 하겠어 제가 뭐. 어머니. 이거 또 무슨 이것도 일이 아이고 오늘 또 한 달 넘었니? 예, 4월 6일부터 했으니까. 야, 그래도 힘들 수도 있는데. 예. 오르락 하시는데 그렇죠. 붙임도 날아야 되고. 예. 제가 한주까지 그런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거 타도 되고 다음에 11시 20분 타도 저거 타지 가려면 저거 타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타고 갔어.
이런 거를 하니까 다 아이고 너가 이런 걸 해주니까 좋다면서 그걸 하는데. 우리 또 누님 또 쾌활하잖아.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더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여기에 이제 친정이 이제 한산도 되고 이러니까 예. 모든 분을 다 한다 아닙니까? 어르신들 하니까. 예. 한산도에서 나고 자라 한산도 남자와 결혼 60년 이상 섬을 떠난 적이 없다는데요. 아이고 진짜 나이 가져가 있어. 덕분에 승객은 가족 친지 같은 이웃 사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이로 치면 강씨자 어머님도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처지겠죠.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다네요. 그럼 오늘 볼일 보러 오셨다가 예. 집에 가시는 길이신가 보네요. 예. 버스가 있으니까 다니기 좀 편하시긴 하시겠다, 그죠? 아유 편하지요. 예. 아이고 세상에 이 할매들이 녹음하고 이거 사람이 많을 때 많을 건데 오늘은 좀 한산하다, 그죠? 이 시간은 그래 이 시간 이 시간대는. 국내 버스 안내양 제도는 1961년 시작됐습니다. 한때는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1989년 잠시 사라졌다 2000년대 충남 태안에서 재도입,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낮 12시 5분 두 번째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배의 승객이 가장 많다는데요. 섬에서 버스는 주민의 발이죠. 이거 버스. 농어촌 지역 어르신의 70% 이상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어르신들께 안전 도우미는 자식들 대신하는 친절한 일꾼입니다. 어디 가는 길인데요?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 할머니 불편하지 않을까? 같이 가면? 할머니가 데리고 가셔서 아, 그래요? 가면 뭐 할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할 거예요. 수영 건데? 괜찮아요. 아, 진짜? 네. 다들 수영 간다는 생각으로 한 거야, 지금? 수영복 다 준비했어요? 네. 아, 진짜? 저는 그냥 여유를 갖고 싶어요. 아, 여기로 가고 싶어. 그냥 앉아서 쉬고 싶다면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네. 숙제는 다 하고 가는 거니? 네. 아, 그렇구나. 봉지도 살짝 열어봤는데요. 네, 가신 김에 이렇게 장도 보고 오셨네, 그죠? 있나 그래. 주에 나간 김에 사고 용밥도 사고 오이도 사고.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지.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안전 도우미분 계셔가지고 조금 낫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떠세요? 실어주고 싶고 내려가지고 올려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코로나 언제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답답하시지, 그지? 답답하지. 아침에 일보다 챙긴다고. 전화를 챙겨야 돼. 전화는 안 챙겨. 일보다 챙긴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섬에서도 마스크가 필수가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숨이나 마음껏 쉴 수 있도록 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잘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갈 거니? 재밌게 놀다 와. 재밌게 놀다 와. 그래. 잘 가라. 재밌게 놀다 와. 야들아, 할머니 댁에서 즐거운 추억 쌓으래. 요즘 애들이 다 쉬운데 오늘 어버이날이야. 하차벨 서비스도 필수.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예. 앞으로도 공영버스 자주 이용해 주이소. 버스는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김씨네 아들이 취업을 했다더라. 박씨네 딸은 결혼을 한다더라. 누구네는 소녀를 낳았다더라. 웃음꽃 피어나는 버스는 달리는 사랑방입니다. 쌈장 그 집에 있으네. 나 아니요. 그래 가있어. 조심히 가이소. 어디 가신다고요? 어디 가신다고? 얘 사무소. 얘야. 여기 앉으면 불편나. 아니 그 앞에는 불편했어. 맨 앞자리 있잖아. 다리 올리기도 그 어르신들 앉고 불편. 그래 앉았어. 승객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섬 일주 무사히 마쳤는데요.
한산도 공영버스는 봄볕만큼 따뜻합니다. 한산도에 오시면은 저희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야말로 버스 타기 쉽고 재밌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한산도 오시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날씨 예보를 기다리게 만드는 수요일의 마스코트 송수 나오소. 수요일 하면 일기예보계의 펭수 MBC 경남 연습생 송수죠. 내일의 경남 날씨 지금 바로 공개. 거리에 장미꽃이 유난히 눈부신 요즘 완연한 봄 기운 느끼고 계신가요? 내일도 경남에는 특별한 비 소식 없이 아주 따뜻할 거라고 해요. 참,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주세요. 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송수의 선생님, 시청자분들을 만나러 수요일만 기다릴게요. 네, 198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 버스 안내 도우미가 2020년에 경남도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버스 안전 도우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섬마을에 배치된 이 버스 안전 도우미는 오늘 만나본 통영시 한산도가 전국 최초라고 하네요. 네, 이 지역민들에게 안전 도우미 분들은 버스 승하차 시에 짐도 들어주고 또 말동무도 되어주면서 그야말로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섬에 처음으로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역 명소나 특산물을 소개해주는 그야말로 지역 관광 가이드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직업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소식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방송 시청 소감 저희가 매번 받고 있죠. 지금 아래 자막에 나오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몇 분 골라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한 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각 저녁 6시 2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다운 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 선물 세트를,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MBC 내에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